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매년 추수감사절에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인 제96회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어제 2년 연속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남가주 전역에 불던 산타아나 강풍이 오늘 점차 잦아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산불 경보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유효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미국인들만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선택제 구매를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명품 립스틱 판매는 증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월마트에서의 총격 참사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는 차량 내 물품 절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절도 범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을 대폭 강화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값진 승점 1점을 따내 16강 진출의 희망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팀과 함께 H조에 속한 포르투갈과 가나도 1차전을 치렀습니다. 포르투갈이 가나와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3대2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 첫 경기가 열린 어제 새벽 한인사회 단체 응원전이 4년 만에 다시 열려 한마음으로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20가지 모두에게 예방 효과가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연말 연휴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며 방역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최근 주요 대도시들이 준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의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폐쇄 회로 TV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겨울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 몫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7개월 만에 같은 문제인 연료 유출과 엔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또다시 차량 수십만 대를 리콜합니다. 남가주족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차량 내 물품 절도인 가운데 차량 절도도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여분의 차량을 놔두고 떠난 여행객, LA를 찾은 방문객 등의 차량 소유주들이 주로 거리에 주차해온 차량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폭행, 빈집털이, 반달리즘 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인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LA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내 물품 절도는
409건으로 집계돼 범죄 유형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80건 이상씩 발생한 셈입니다. 이어 폭행, 차량 절도, 반달리즘, 빈집털이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차량 내 물품 절도가 가장 빈번했고 차량 절도도 많았는데 각각 21건, 20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범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차량 내 물품 도난과 차량 도난의 경우 거리 주차된 차량이 주로 표적이 됐고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발생한 차량 내 물품 도난과 차량 도난의 대상이 된 차량들을 장소별로 구분한 결과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이 122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역시 적지 않게 표적이 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보험 범죄 방지국에 따르면 차량을 도난당했을 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차량을 큰 손실 없이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들 상당수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몰이나 가게를 찾아 쇼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절도단 출몰에 대비해서 순찰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CHP의 소매범죄 태스크포스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로컬 수사기관들과 공조해서 쇼핑센터에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21일 CHP의 소매범죄 태스크포스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로컬 수사기관들과 협력해 보다 조직화된 절도단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CHP는 태스크포스 팀이 개입한 이후에 1,296건의 케이스를 수사했고 용의자 645명을 체포했으며 도난품 27만 1,697개, 약 2,60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살상 무기를 장착한 로봇을 범죄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더 버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경찰 로봇이 범죄 용의자에게 살상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시위원회에 최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살상용 로봇을 훈련과 용의자 체포, 영장 집행, 그 외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과잉 대응 논란을 의식해 시민이나 경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긴박한 상황이나 다른 수단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게 더 합당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살상용 로봇을 쓰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로봇을 총 17대 확보하고 있고 이 중 12대를 실제로 가동 중입니다. 모두 원격 조정 방식으로 일정 지역을 조사하거나 폭탄을 검사하는 등의 비살상 업무에만 동원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로봇의 무장을 강화하게 되면 현장 인력의 지상 지원과 상황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버지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활용하는 로봇은 모델에 따라 기관총은 물론 샷건과 유탄 발사기 등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의 문턱만 통과하면 경찰이 살상 무기를 단 로봇을 범죄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기술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안서는 이미 위원회 규칙 소위를 통과해 전체 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더 버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월마트에서의 총격 참사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지난 23일 총격으로 학생 4명이 부상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북서쪽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미용실 바로 앞에서 23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조기 하교를 하던 학생 4명이 다친 것입니다. 사건 장소는 오버브룩 고등학교 인근으로서 피해자는 15세 여학생 2명과 16세 남학생 2명이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가해자는 은색 SUV를 타고 모여있던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이들 피해자 가운데 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인이자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소유한 낸터킷 항 인근 해안가 저택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낸터킷 현지 소방서에서 연휴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호박파이 6판가량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부인 질 여사와 함께 N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소방관과 경찰관,
초동 조처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고 그들은 결코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본토와 해외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역시 노고를 위로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터킷 소방서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달 초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를 맞아 자택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작년을 제외하면 40여 년째 낸터킷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미국인들만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오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에 미국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이 보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생활비가 쪼달리는 유럽인들은 크리스마스 세일을 더 기대하면서 소비를 미루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리서치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올해 유럽 사람들은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일 계획입니다. 영국은 18%, 프랑스, 독일은 각각 15%와 13%씩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반면 호주를 포함한 서방 9개 나라들 가운데 미국만이 올해 지출을 6%가량 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소매 유통업체는 이제 겨우 전염병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에 아주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 수요 관측에 실패해서 쌓인 재고 처리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대형 할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때문에 소매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 기간을 오는 크리스마스 연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보인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맞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과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체프먼 대학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강점도 있는 반면 약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프먼 대학의 레이먼드 스파이어 국장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관한 전망을 하면서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일자리가 56,700여 개 추가되는 등 전국 26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고용시장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민간 고용 부문에서 시간당 임금은 연간 대비 4.7%가 올랐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속도에 비하면 3% 낮기는 하지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파이어 국장은 가솔린 가격도 최근 하락하는 만큼 쇼핑객들이 운전에 할인 품목을 찾아다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여전히 매우 높은 것은 이번 쇼핑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한 것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되살아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어 국장은 올해 쇼핑 시즌 소비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면서 8% 이내 수준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선택제의 구매는 줄이고 있지만 명품 립스틱 판매는 증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프랑스 화장품인 기업 로레알 최고 경영자 니콜러스 이에로니미스가 올해 3분기 매출이 코로나 관련 규제로 인한 중국 판매 둔화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향수로 유명한 미국의 화장품 기업인 코티 역시 유기농 제품 매출이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레알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명품 립스틱이나 또 마스카라가 30유로에 불과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에스틸로더 그룹의 전 회장인 레오나르도 로더가 2001년 불황기에 립스틱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립스틱 지수를 발표했던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립스틱보다 매니큐어 제품 판매가 늘어나 불황에는 립스틱 가설이 맞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착용했던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착용으로 고전했던 립스틱의 지난달 미국 내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협회는 이날 로빈 브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2023년 글로벌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이라면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2009년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심각성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다며 기본 전제는 이 전쟁이 푸틴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어서 2024년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장률 둔화가 전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유럽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면서 유로 지역 성장률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동반 하락하면서 2%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1% 성장하는 반면 남미는 상품 수출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아 1.2% 상승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는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으로 11월 2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포근합니다. 일부 지역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평년기온을 웃도는 상태에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낮 기온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떨어지겠고 다음 날 일요일에도 1, 2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49도, 해안 지역은 73도, 49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은 4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테필러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어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 대표팀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한 끝에 값진 승점을 따내 16강 진출의 희망을 보이고 있죠. 이 축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이 부상을 딛고 선발 출전했고 부상당한 황희찬 대신 나상호를 내세웠습니다. 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한 대표팀은 전반 34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문환이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준 공을 황의조가 넌스톱 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위로 향했습니다. 기회를 아쉽게 날린 한국은 전반 43분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루과이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베테랑 수비수 고딘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와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중반 조규성과 이강인, 젊은 피를 잇따라 교체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44분 경계 대상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행운 덕분에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 막판 손흥민의 결정적인 왼발 슈팅이 빗나가면서 모든 걸 쏟아낸 1차전은 아쉬운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 장악력에 만족한다며 16강 진출을 향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오는 28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한국팀과 함께 H조에 속한 포르투갈과 가나도 1차전을 치렀습니다. 호날두가 선제골을 터뜨린 포르투갈이 가나와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3대2 진땀승을 거뒀고 호날두는 월드컵 최초로 5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던 이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가 점차 과열되면서 가나의 쉐이두가 펠릭스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신경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가나 선수들이 흥분한 틈을 놓치지 않았고 해결사는 호날두가 나섰습니다. 호날두는 후반 20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선제골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8분 뒤 가나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펠릭스 알레앙이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점골까지 노리던 가나는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포르투갈이 3대2 진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H조의 최강팀답게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하면서 조 1위에 나섰고 한국과 2차전에서 만나는 가나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면서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이 한국팀에게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는 한국과 우루과이 월드컵 경기 단체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4일 코리아타운 플라자몰 주차장 5층 옥상에서는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 응원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불문 남녀노소 500여 명 가까이 되는 한인들은 응원전 장소에 집결해 한마음한 뜻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전을 주최한 LA 한인회 측은 옥상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에 나선 한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든든한 아침까지 지원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너무 많은 한인분들이 2년 반 동안 코비드 때문에 이제 집에서 못 나오시고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 월드컵을 LA 카운티에 계신 한인분들이라고 같이 응원을 하면서 우리 한국 대표팀을 좀 이렇게 응원해주면 그분들이 좀 그 힘을 느껴서 카타르 월드컵 가서 좀 더 잘 해주실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요거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97분여간 진행된 경기 결과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으나 한인들은 잘 싸워준 태극전사들을 격려하며 남은 경기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 부작 김씨입니다. 조금 아쉽긴 너무 하지만은 아쉬웠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해서 진짜 화이팅. 다음 게임 포르투갈전, 가나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응원하고 올게요. 네. 오늘 이광님 봐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최고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팀 축구 선수들 우리 미국에서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이씨입니다. 일단 땡스기빙에 너무 감사하게도 잘 싸워줘서 감사하고 결과랑 상관없이 양쪽 모두 팀이 더리 플레이 하지 않고 클린하게 게임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수들 다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인 여성 박씨입니다. 경기 보려고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되게 다들 열심히 응원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다음 경기는 꼭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꼭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대한민국은 오는 28일 오전 5시 가나 그리고 12월 2일 오전 7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H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연말 연휴 기간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방역 안전 조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전역에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독감을 비롯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까지 급증하면서 트리플데믹 보건 비상 상황이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장된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지인, 친구,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을 권하고 코로나 감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콧물과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은 약속을 취소한 채 최대한 집에서 머물러야 스스로를 포함해 타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 20가지 모두의 예방 효과가 있도록 개발된 새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백신으로 모든 유형의 계절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만능 독감 백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다만 인간 상대 임상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 D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매년 계절 독감 유행을 일으키는 것은 18개 I형이 있는 A형과 2개 계통이 있는 B형입니다. 연구진은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이용해 20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mRNA 백신을 설계했으며 마우스와 패럿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는 이 연구 논문과 별도로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을 따로 싣고 20가지 모두의 예방 효과가 있는 만능 독감 백신은 다음번 대유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만능 독감 백신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는 3가 또는 4가 계절 독감 백신은 일부 특정 바이러스 종류 3-4가지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행 예상 시기 1년 전에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에 각각 가장 많이 유행할 계절 독감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일 것인지 예상을 내놓으며 백신 제조업체들이 이 예상을 바탕으로 1년간 준비해 계절 독감 백신을 보급합니다. 그러나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에 대한 WHO의 예상이 1년 후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그의 계절 독감 백신의 효과가 예년보다 낮아 독감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중에 백신 접종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영리재단 카이저 가족재단이 워싱턴 포스트의 의뢰로 분석해본 결과 지난 8월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58%가 1, 2차 접종이나 부스터샷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접종자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했지만 올해 1, 2월에는 42%로 늘었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 등의 코로나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접종률은 93.7%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한편 백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이러스를 막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통해 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망률을 비교할 때 백신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들은 추가 접종에 소극적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6주 동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도시들이 준봉쇄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철제 난간을 집어던지고 공안 차량을 뒤집어버립니다. 지난달 노동자들의 대탈출이 이어졌던 중국 아이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약속했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확진자와 뒤섞어 기숙사를 배정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공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떠나는 직원들에게 $1,400씩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부경제특구 광저우에서도 봉쇄 연장에 반발하는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막는 방역 조치에 농민공들은 격리에서 풀려나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약 3만 명. 지난 4월 상하이 봉쇄대를 넘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시엔 확진자 대부분이 상하이에 몰렸지만 이번엔 광저우와 충칭, 스촨 등 전국 각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有的省份面临的是3年来最严峻、最复杂的局面。 수도 베이징까지 준 봉쇄에 들어간 상태. 인적 드문 거리는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베이징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국 GDP의 19.1%를 차지하는 지역이 봉쇄에 들어갔고
4억 명 넘는 인구가 격리당했다는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하면서도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3분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EU 등 국제사회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 중인데요. 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열린 회의에서 EU 27개 나라 에너지 장관들은 큰 이견을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The discussion was quite heated, and you all know that there are very divergent views on the level of cap proposed by the Commission. 내년 1월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자체엔 큰 반대가 없지만 상한 가격에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은 1메가와트 시당 275유로,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을 고려한 가격인데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고 반대합니다. 지금 가스 선물 가격이 110유로 선인데 상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EU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역시 상한 가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상한 가격은 배럴당 65에서 70달러. 하지만 폴란드 등은 러시아의 타격을 주려면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반대합니다. 반면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한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상한제 도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서방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5일 시행 시점에 맞춰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올겨울에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뜻밖의 초과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연합 각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잼은 내년 1분기 영국 표준 가구의 에너지 요금이 연간 4,279파운드, 약 690만 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년 새 약 서너 배 수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이 실제 부담하는 요금은 최고 2,500파운드,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2,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전기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 have no objection to windfall taxes if they are genuinely about windfall profits caused by unexpected increases in energy prices. We will increase the energy profits levy from 25 to 35%. 독일 역시 예년 평균과 비교해 20% 이상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수익의 33%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탈리아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부도 지난달 30일 국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Geconfronteerd worden met uitzonderlijk hoge prijzen die onze huishoudens, onze industrie, onze bedrijven pijn doen. We leven in een oorlogseconomie en worden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EU 각국이 임시 방편으로 횡재세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양에서 해적에 납치된 한국인 2명 탑승 유류 운반선이 이례적으로 약 하루 만에 풀려나는 대신 싣고 있던 기름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셜 제도 국적의 4,000톤급 유류 운반선 비오션호가 전날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리 해리에서 연락이 두절된 채 해적에 의해 끌려갔다가 기름 등을 빼앗긴 후 이날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인도네시아 선원 17명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항으로 27일께 사고 선박과 함께 복귀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해역은 지난 1월에도 한국인 선원 탑승 급유선에 기름 탈취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보통 나이지리아 출신들로 알려진 기니만 해적의 타깃이 인질에서 유류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해적들이 인질 석방보다 더 돈이 많이 남는 유류 탈취로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질 납치는 장기간 협상에다가 당국의 구출 작전과 강력한 처벌 위험도 있고 인질을 먹여주고 지켜야 하는 부대 비용도 상당한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소식통은 아직 추정 단계이긴 하지만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다른 배나 육지로 기름을 빼앗아 옮기는 불법 오일 벙커링에 편승한 해적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사람들이 안 다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해적들의 유류 탈취가 두드러지더라도 과거 추세를 보면 타깃은 인질, 화물 등으로 다시금 바뀔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7개월 만에 같은 문제로 또다시 차량 수십만 대를 리콜합니다. 포드사는 어제 연료 유출과 엔진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리콜 대상은 포드사의 SUV 차량인 2020에서 23년형 브론코 스포츠와 이스케이프 모델 63만 4천 대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만 약 52만 대가 리콜됩니다. 포드는 지난 4월에도 연료 인젝터 파손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미국에서 73만 7천 대를 리콜한 바 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결함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리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점군의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 TV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CCTV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습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7년 시행된 국가정보법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인 정부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넣어뒀다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올리버 다우던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 시설 내에 화상 감시 장비 설치와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우아 테크놀로지 등이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이크비전과 다우아 등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 감시 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김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 몫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진상 실장 측은 자기 지분을 늘리려는 김 씨의 허풍을
검찰이 불렸다는 입장인데요. 당사자인 김 씨는 석방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공범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정 실장이 뇌물을 받고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정 실장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다만 김 씨 역시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지급할 방법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동균의 형들에게 줘야겠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과장한 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인정한 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지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거짓말했다는 김 씨 입장을 쏙 빼고 마치 자백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인 김 씨는 석방 뒤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린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면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얼마나 약속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그 지분에는 이 대표 몫도 포함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이 대표였고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지사 선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관련자들의 계좌, 통화 기록 등 여러 물증 역시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김만배 씨의 입장은 다음 주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을 구속적 부심 기각 이후 처음으로 불러 대장동 지분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